자, 오늘 거꾸로 수학 강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기둥의 건널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활동 1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활동 1번 오른쪽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이 원기둥을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5 그리고 높이가 12cm인 원기둥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밑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한 밑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은 5 곱하기 5 곱하기 3.14.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을 해봤더니 78.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는 78.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옆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원주, 세로는 높이.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지름은 10 곱하기 3.14. 다음 곱하기 높이는 12. 너희를 위해 선생님이 또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사실 계산기의 도움을 조금 빌렸어요. 답은 376.8 제곱센티미터. 자, 밑면의 넓이와 옆넓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원기둥의 건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건넓이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한 밑면의 넓이 78.5. 근데 이 밑면은 2개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옆넓이 376.8 하면 나오겠죠. 자, 먼저 이것을 계산하고 나서 더하기에 이걸 해주면 답은 533.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계산하진 않을게요.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활동 1번이었다면요. 활동 2번과 3번은 활동 1번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풀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풀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 거겠죠. 활동 2번과 3번의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을 보세요. 활동 2번. 다음 원기둥의 전개도를 접었을 때 생기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이것 역시 똑같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원기둥의 건널비.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바로 밑면 곱하기 2 한 다음에 뭘 더하는 거? 옆면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이 전개도 밑면을 보세요. 밑면 이렇게 생겼네. 자, 지금 밑면에 대한 정보가 한 개도 나와 있잖아요. 지름이 얼마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밑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나요? 지금 바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일단 보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을 보겠습니다. 옆면은 직사각형인데 옆면의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옆면은 문제가 없네. 우리는 뭐만 신경 써주면 돼요? 우리는 밑면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면인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바로 반지름 곱하기 3.14죠. 그럼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내야 되는 게 바로 나왔네요. 뭐예요? 우린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을 알게 되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의 반지름이 도대체 얼마냐는 것만 알게 되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장 먼저 구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밑면의 반지름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기. 옆면의 가로. 옆면의 가로는 뭐와 같다? 밑면의 둘레와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옆면의 가로 얼마예요? 25.12죠.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인 원주 역시 얼마란 얘기예요? 원주 역시 25.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자, 원주 구하는 공식 뭐죠? 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5.12. 그러면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25.12 나누기 3.14. 25.12 나누기 3.14 하면요.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지름이 나왔네요. 지름은 8.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 4가 되겠죠.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4가 됩니다. 얘는 4가 돼요. 자,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밑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은 4. 4 곱하기 3.14를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0.24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시오. 옆넓이는 친절하게 지금 가로와 세로가 다 나와 있죠. 가로 얼마? 25.12. 세로 얼마? 6. 하면요. 답은 150.7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겉넓이 구하는 방법. 밑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 밑면은 얼마? 50.24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은 150.72. 자, 이걸 계산하면요. 50.24는 100.48이 되고 150.72를 여기다 더해줍니다. 답은 얼마가 되냐면 251.2가 되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원의 반지름이 나오지 않아도 옆면의 가로와 밑면의 원주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활동 3번입니다. 활동 3번은 내가 보기엔 활동 2번보다 쉬운 것 같아요. 자, 아래 직사각형을 가로와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각각 한 번씩 돌려본대. 그 말은 한 번은 이렇게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보고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본 다음에 그럼 그 두 개의 입체동이 나오면 그 두 개의 입체동의 겉넓이를 비교해서 어느 것의 겉넓이가 더 큰지 알아볼 거래요. 수학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하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시켰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요. 얘를 돌리면 이 직사각형이 여기 있다가 여기도 오고 막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회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모양의 원기둥. 이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높이는 바로 이 부분과 같으니까 바로 5cm. 그럼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은 이 부분과 같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3cm겠죠. 이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5인 원기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겉넓이 구하는 것 다들 잘하죠?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밑면의 넓이 3 곱하기 3.14. 밑면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옆면의 가로. 옆면의 가로는 뭐하고 같아요? 밑면의 원주.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3.14. 지름은 6 곱하기 3.14. 에다가 곱하기 세로도 해줘야 되죠? 세로는 얼마예요? 세로는 높이 5. 자, 너희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요. 56.52가 나오고요. 이걸 다 계산하면 94.2가 됩니다. 그래서 56.52와 94.2를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답은 150.72가 됩니다. 이렇게 얘를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서 만드는 이 원기둥의 겉넓이는 150.7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얻는 입체도형 한번 구하러 가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세로를 회전축으로 한대요. 세로를 회전축으로. 아까는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죠. 그런데 이제는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돌릴 거래. 이렇게 돌렸더니 이 직사각형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쪽에도 이렇게 생기고 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런 원인 회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옆에다가 제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넓적한 원기둥이 되겠네요. 자, 이 넓적한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 부분의 길이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얘는 3. 그다음에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밑면의 반지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아까 얼마였어요? 5. 그럼 얘도 5cm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5고 높이가 3인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원기둥의 건널비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이 단어는 정말 힘드네요. 3.14를 곱하는 게 너무 귀찮아. 하지만 마지막 문제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5 곱하기 3.14. 하지만 밑면이 2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자,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바로 옆면. 옆면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옆면의 가로는 뭐와 같다? 밑면의 원주.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10. 지름 얼마예요? 10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만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를 곱해줘야 돼. 세로는 얼마? 높이 3. 자, 이걸 또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걸 쫙 다 계산을 하면요. 157이 나옵니다. 이걸 쫙 다 계산을 하면요. 94.2가 나옵니다. 그래서 157과 94.1을 더했더니 251.2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것의 건널비가 얼마나 더 큰지 말면 이 문제 이제 끝이 나네요. 자, 가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 얻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아까 구했듯이 150.72 제곱센티미터였고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서 얻은 입체 도형은 251.2 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뭐가 더 커요? 네, 얘가 더 크죠?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얹는 입체 도형이 더 크고 얼마만큼 더 크냐면 251.2 빼기 150.72를 해서 8, 4. 그러면 얘도 0, 0. 답이 나왔네요. 세로를 회전축으로 해서 얻는 입체 도형이 더 크면 얼마만큼 더 크냐면 100.48 제곱센티미터만큼 건널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요새는 미션을 내면 강의는 보지 않고 미션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강의를 들은 사람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션을 생각해봤어요. 자기 이름을 클래스팅에 거꾸로 적어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선생님 이름을 거꾸로 적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꾸로 이렇게 클래스팅에 적어줍니다. 오랜만에 선착순으로 해서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2점. 10명 이후부터는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나기로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